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남도 그 한양에 있는 안의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내가 여태껏 살았던 그 인생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생각했던 수학을 쭉 가르쳐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 팁을 좀 몇 가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을 수 있죠? 네. 세 번으로 좀 나눌 텐데, 그 국민학교 1학년,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그죠? 거기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선생님이 제목을 빠름보다는 시절을 즐겨라 이렇게 해놨어요. 선생님은 생일이 좀 빨랐어요. 2월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그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한 살 많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지금 후회가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 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더라. 이해가 막 안 돼가지고 막 따라가기가 벅차. 그러니까 자신감도 막 없고, 그래갖고 맨날 꼴찌였어요. 거의 꼴찌. 그러니까 난 지금 생각했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래, 지금. 너무 억울하고 막 한심하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집가고 장가 다 갈 거죠? 전부 독신자들입니까? 시집가 장가 갈 텐데, 아이를 기를 때 몰라, 이건 일반화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가 아주 똑똑하거나 그러면 좀 일찍 보낼 수도 있어. 근데 될 수 있으면 아이 나이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거기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맨날 꼴찌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근데 딱 그때까지 제일 잘한 거는 중1 때 공부 한번 반짝 잘한 적이 있어요. 영어를 100점 맞은 적이 있어. 근데 영어 선생님이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좋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을 맞았고, 수학 선생님도 별로 그렇게 내가 좋아하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그 용기가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성격이 트리플 A형이거든. A형도 아니야, 트리플이야. 그런 정도라서 질문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심호흡을 막 하고 나서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큰 박수를 쳐주시면서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와, 그때부터 수학이 좀 재밌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직 생활을 쭉 해왔지만 지금도 그래요. 조금만 잘하면 칭찬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게 큰 힘이 될 것 같아. 앞으로 자녀들을 기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는 엄마 아빠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괜찮은 얘기였죠? 네. 이게 인생의 첫 1막의 얘기를 벌써 끝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좀 상당히 자신감 없었던, 처졌던 그런 생활이 국민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어져 있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죠? 지금 선생님이 돼 있으니까. 자, 이제 인생 얘기는 거기서 막을 내렸고, 1막은. 또 수학 얘기니까 짜증나죠, 그죠? 왜 개념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13 곱하기 17은 소수가 맞나요? 13 곱하기 17. 어때요? 아니에요? 야, 저 진짜 아니 고등학교 학생들은 똑똑하네요.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학교 이름이 아니라서 그냥 아니래요. 아니 고등학교 그죠? 그렇죠. 소수라는 게 뭐예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약수를 갖지 않는 수죠. 즉 뭐냐면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만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즉 3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3밖에 안 되죠. 자연수의 곱이. 5는 1 곱하기 5밖에 안 되잖아. 6은 그래요. 1 곱하기 6도 되지만 2 곱하기 3도 되죠. 그러니까 1하고 6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약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소수가 아니죠. 그걸 뭐라 그래? 아니 소수? 합성수라고 하죠. 합성수. 그죠? 그럼 1은 뭐예요? 1은? 이런 거다. 소수는 뭐야? 1하고 자기 자신의 그 약수를 갖는 거죠. 합성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더 다른 약수를 가지니까 3개 이상의 약수를 갖는 수죠. 그럼 1은 뭐야? 1은 뭐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죠. 이건 뭐야?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상태죠. 근데 이런 문제를 내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저걸 직접 구해봐요. 곱해본다? 다 곱해. 막 곱해가지고, 오, 221이 나왔어. 야, 저거 소수 같은데? 막 이러고 이제 해나가는 거야. 2도 막 나눠보고 3도 막 나눠보고 막 이러죠.
쭉 하다가 10일까지 갔는데도 뭐야? 아니야. 이건 소수다라고 답을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소수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은 일과 자기 자신의 고부로만 표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 지금. 그치? 이건 소수가 아닌 거죠. 그렇지? 금방 알 수 있는 거라고. 이건 계산에 의해서 이게 소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지 사실은. 그치? 일과 자기 자신 말고 다른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건 소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봅시다. 쉬운 거 1차 방정식. 와, 저런 문제만 수능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4x-3 equal x 플러스 6. Understand what I said? 전부 영어로 했죠? 4x는 참 저거구나. 4는 저거구나. 한글이네. 자, 이걸 푸는데 어떻게 풀겠어? 다 저 정도는 다 풀 수 있죠? 뭐 그냥 어떻게 막 넘어가고 막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방법에 의한 풀이 4x-3은 x 플러스 6이야. 그럼 어떻게 돼? x는 좌변으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3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될 것 같죠. 그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었어. 4x 빼기 x.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플러스 3이 됐죠. 응? 쉽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3x는 9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3이 나왔어. 답. 뭐 저렇게 해서 나오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잘 푸는 거예요. 근데 별 의미 없이 어떤 뭐 느낌 같은 건 없고 그냥 방법으로 푸는 거야. 그냥 넘어가면 부호가 바뀐다더라. 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 학원에서도 그랬고 아니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저 속에는 상당히 심오한 뜻이 막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개념에 의한 풀이는 어떤 거냐면 저기서 어떻게 x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x씩 빼면 되죠. 왜 저렇게 해?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거든. 평평한 저울이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수를 똑같이 얹거나 똑같이 빼거나 해도 평형이 유지가 되죠. 그런 거거든 사실은. 양변에 똑같은 x를 뺀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부분에서 x하고 마이너스 x가 생기죠. 저게 뭐야? 어떤 수하고 반수죠. 저걸 더하면 덧셈에 대한 항동은 0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뭐가 돼? 없어지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이제 그 뭐랄까 개념에 의한 풀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 쪽만 남기려니까 마이너스 3을 없애야 되잖아. 이제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양쪽에 3씩 더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평형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개념에 의한 풀이라는 거야. 넘어가면 바뀌어요. 이게 아니라 양쪽에 똑같이 3씩 더해서 덧셈에 대한 항동은 0을 만들어준다는 게 개념이라고. 알겠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어떻게, 요걸 이제 덧셈에 대한 항동원을 만들었죠? 제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3x는 9가 된 거고, 그죠? 9가 된 거예요. 저런 상태에서 등식이 성립하는데 양쪽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된다. 사실은 등식에 관한 성질이 이용된 거죠. 그죠? 0이 아닌 똑같은 수 3으로 양변을 나눠줌으로 해서 x만 남으니까. 그런 뜻이거든? 이렇게 푸는 것이 개념에 의한 풀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개념은 어떤 그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하나의 뭐 약이라 그럴까? 그죠? 큰 힘이 되는 거죠. 뜻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포기하게 된 요인 자체는 그거야. 초등학교 때 엄마가 계산 문제를 너무 많이 시킨 거야. 애가 질렸어, 수학에. 그래갖고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암기해서 풀지 않으면 풀리질 않는 거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많이 포기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 좀 강조를 하고, 또 어떤 단원이 끝났을 때 있죠. 개념을 한번 쭉 혼자 정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식의 연산이 끝났어. 식의 연산이 1학년 때 식의 연산이 끝났다. 그럼 거기 뭐가 있었지 하고 하얀 종이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가만히 있어봐. 얘네 이 식들은 어떻게 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곱셈에 대해서 곱해도 뭐 다시 식이 되니까 닫혀 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한번 정리해볼까? 쭉 쓰는 거죠. 또 곱셈 공식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나는 얼마큼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는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그럼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렇죠? 뭐 등등등 많을 거야. 다 못 써도 상관없어요. 왜? 처음에는 다 암기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번 써보는 거야. 좀 오른쪽 여분을 남겨놓고. 왜? 그 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된 식을 선생님들이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거기에 가미해 쓰면 되는 거거든. 이게 하나 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단원이 끝났을 때 그지 하얀 종이를 써서 개념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엄청난 파워풀한 개념이 정리가 돼요. 다른 친구들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고. 개념도 또 기억해 둘만 하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그랬는데 우리가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연계야. 근데 공간도형과 공간 좌표가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있어. 너무 어려워. 못할 정도야. 공간도형과 공간 좌표를 공부하는데 어려운 거야. 저거는 뭐냐면 수학은 뭐라 그래? 계통학습, 스텝 바이 스텝이라 그러죠. 뭐가 요인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저거의 하위 개념이 무너져 있는 거야. 뭘까? 중학교 때, 그죠? 합동과 닮음 쪽, 이런 도용 쪽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 그죠? 닮음과 합동, 이렇게 된 거죠. 중학교 때 무너졌어. 닮음과 합동에서 무너져 버렸어. 사실은 어디서 무너진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때 무너진 거예요. 나무 쌓기 놀이 있죠? 쌓기 나무 놀이. 저기서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파급 효과가 길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런 거야. 내가 그 수학이 진짜 어려워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을 다시 한번 새로 엮어보는 거야. 방정식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만 엮어서 있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려. 중학교 거 풀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자신감을 딱 갖게 되면 다른 것도 다 해낼 수 있어요. 알겠죠? 왜? 수학은 특히 계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래쪽이 무너지면 위쪽에 올라가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네. 그죠? 고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대학교 입학.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해놨네. 선생님이 그 중3 때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어요. 근데 내가 장남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심각하게 표현을 해야 돼. 그지? 우리가 또 오형제야. 형제도 많아. 아버지 엄마 계시지. 막 결혼할 거지. 애 둘 낳을 거지. 한 10식구가 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 돈을 벌어야 돼. 아버지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진학을 그 인문계로 못하죠. 그 용산 공고라는 그런 요즘엔 특성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쪽으로 이제 통신과로 입학을 해요. 왜? 빨리 돈 벌라고.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그 통신 부호를 막 공부를 해요. 돈돈돈스, 돈돈돈스, 돈돈돈돈, 돈스, 돈스, 돈돈스, 스, 돈돈돈스. 이렇게 전문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 이게 고1 때 쳤던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해서 빨리 원양어선을 타가지고 난 돈을 벌 생각을 했었어요. 장남이니까. 또 장남의 안쓰러움이 그런 데가 있지, 그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아버지가 또 좀 폈어. 사업이 조금 되시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공부를, 사실은 대학교 공부를 고2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늦었다는 거야. 고2. 고3도 지금 며칠 남았어요? 146일. 쉽게 출제되잖아요. 146일만 집중해서 하면 좋은 결과 가질 수 있어. 선생님 확신해요. 진짜야. 지금까지 안 해도 괜찮아. 선생님 봐, 고1 때까지 안 했잖아. 고2 때부터 한 거야. 고2 때도 어떻게 했니? 학교에 가면은 뭐 전기 통론 그런 과목 가르쳤겠죠. 통신과니까. 그럼 나는 대학 공부를 이제 대학 갈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 통론 시간에 영어를 이렇게 외우기는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죠. 근데 우리 반에 막 여학생이 좀 있었다. 그런데 여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해요. 우리 반 애들은 딴 반 애들 잘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나한테 많이 물어봤어. 내가 잘 가르쳐 주잖아. 기분이 되게 좋았어. 또 그렇게 해서 수학이 재밌었어요. 재밌게 되고 얘들이 좋아하고 막 가르치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직업을 내가 결정해 버렸어요. 난 수학 선생님이 돼야지. 그래서 막 노래 부르면서 다녔어요.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것은 그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도 돼요. 3학년도 마찬가지고 1, 2학년들 특히 아직 안 늦었어. 2학년 때부터 한 거야. 그래서 저녁 때 갔다 와서 선생님이 단과반을 다녔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그만큼 많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깊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수학을 이제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했니? 어떤 방법으로 했을 것 같아? 갔다 오자마자 복습을 했어요. 복습. 뭐야? 선생님이 조금 전에 강의를 하셨어. 집에 오자마자 밥도 안 먹었어요. 밥 먹고 바로 복습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익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꼭 외워서 하는 듯한 느낌이 막 든다? 그게 외우는 게 아니야. 싱싱한 기억력을 가지고 지금 바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완전 착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내가 힘들다 지금 그런 사람도 예습하기 쉽지 않잖아, 그지? 그런 사람 복습을 빨리 하면 돼. 까먹기 전에. 내일 해야지. 다 까먹어서 할 게 없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복습하는 습관이 공부를 잘한다. 또 유일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복습밖에 없어요. 서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서울대 간 학생들도 물어보면 전부 다 복습으로 대학교를 간 겁니다. 84%가 복습 위주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서울대생만 그런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모든 대학생들이 그렇게 대학을 가는 겁니다. 복습을 빨리, 까먹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때는 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예비고사 다음에 본고사가 있었거든. 본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 국사, 화학을 본 것 같아. 나는 본고사가 진짜 자신 있었어요. 왜? 그 과목들은 깊이 있게 공부를 했으니까. 뭐 지구과학이니 뭐 이런 과목들은 아예 손도 안 댔어. 할 여건도 안 됐고 학교에서도 배우지도 않고 그걸 또 학원에서 배운다는 건 말도 안 됐고 겨우 패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죠. 대학교를 들어간 거야. 그 당시에 시험 치는 모습도 이랬죠. 할머니 됐을 거야. 자, 저럴 정도인데 저 때는 꼭 전부 다 맞은 애들 있잖아. 만점 맞은 애들 있지. 꼭 인터뷰 나오죠. 저는요 7시간씩 잤고요. 그지? 학원은 전혀 안 댕겼고요.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매년 똑같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래서 좀 웃었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수학을 왜 배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죠? 저 배워서 뭐 하는데? 콩나물 사는 데 쓰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런데 보면은요, 옛날 얘기인 것처럼 회화론,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의 그 교과서죠. 저 교과서에서도 기하학을 모르면 화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기하학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원근법 이런 거겠죠. 그죠? 저런 비례나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화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였고, 그리스 시대 미술은 곧 수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뭐 균형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대칭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술을 했으니까. 또 음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죠? 수학이 마음을 다스리는 음악이라면 음악은 영혼을 다스리는 수학이다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요, 이거 보세요. 요게 뭐야? 4박자짜리죠. 이건 뭐야? 2박자, 1박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반박자, 4분의 1박자, 8분의 1, 16분의 1박자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뭐예요? 반으로 줄고 있죠. 저 뭐야? 소위 말해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AN. 그 전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다음 항이 결정이 되는 모양이죠. 음악 속에도 수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풀었으면 뭐야? 4, 2,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하지만 수학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첫 번째는 4고 그 다음 항들은 그 전항에 2분의 1씩 곱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는 것이 또 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학을 해야 된다는 거고, 수학 공부의 목적, 참거짓을 구별하는 힘을 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수학은 있죠.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뭐라 그래? 판별식이라고 그래요? 명제라고 하죠. 명제에 해당되지 않은 거는 취급을 안 해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한 가지. 말과 글의 논리성을 길러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3단 논법 들어봤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무슨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뜻이죠. A면 B이고 B면 C이다는 A면 C이다를 얘기하는 거죠. 저런 논리성도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배우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수학이었어요. 요즘에는 문제 푸는 것이 수학으로 됐지만 배우는 모든 것이 옛날에는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겁니다. 자, 영화 속에서 한번 논리성을 한번 살펴보죠. 부러진 화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저 이제 안성기 주연이죠. 저기 이제 안성기가 김경호라고 해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판사와 검사를 신랄하게
비판을 해. 근데 그럼 이 안성기라는 저 연기자가 뭘로 나와요? 수학과 교수예요. 수학과 교수. 그럼 수학과 교수가 무슨 판사나 검사보다 법을 많이 알지는 않겠죠, 그죠? 수학 교수를 왜 영화에 썼을까? 법관과 어떤 검사를 몰아붙일 수 있는 그 논리성, 엄밀성 이런 것들이 뛰어난 분들이 수학을 많이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자, 사고의 집중력을 길러준다. 공부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집중력하고 인내심이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때? 집중하지 않으면 답이 제대로 안 나오죠. 집중하면 어떻게? 시간이 언제 간지도 막 모르지. 그럴 정도로 막 간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을 차분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집중력이 길러져. 집중력이 길러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집중력 플러스 인내력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준다. 저건 뭐 어쩌면 당연한 거죠.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저것도 좀 체계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고 아이코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푸는 계획,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푸는 실행. 네 번째는 검증 및 반성.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문제를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가 먼저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계획의 수립.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을 하고 나중에는 논리성에 맞는지 반성 및 검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안성기의 그 부러진 화살을 봤지만 그 생활 속에서 어떤 논리성을 가질 수 있고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수학이 해주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수학을 왜 배우냐고요? 그건 아니죠. 창의력을 높여준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나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아서 개념들을 모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의력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의력을 기르려면 수학에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크게 한번 터뜨릴 수 있어요. 또 선생님처럼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야. 선생님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해준다. 어떤 애들이 전부 다 대수로 풀었는데 어떤 아이는 기하학으로 풀었어. 이거를 그림으로. 그래서 야, 처음에 그걸 선생님이 주관식 시험을 냈다가 빵점을 줘버렸다. 논리성이 안 맞는다고 다 빵점을 줬어. 근데 선생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왔어? 그랬더니 0점을 맞아서 이상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쫙 하는데 맞아요.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납작 엎드렸어요. 잘못했다. 그래서 100점을 다 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님이 다른 반에 가서 자랑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기하학으로 푼 애도 있더라. 와, 대단해. 걔는 그때부터 일취월장이야. 너무너무 성적도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논술로 아마 고려대학인가 갔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머리가 좋아졌어. 그런 거야. 창의력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증명을 해보는 그런 습관 대단히 중요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증명하는데 한 370가지가 있다 그래요. 저기 뭐야?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잖아. 그지? 그럼 보세요. 제곱이라는 얘기는 정사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이제, 어떻게, 요게 C죠. 그죠? C고, A고, B고 하면 돼. C의 제곱이니까 요런 정사각형의 넓이겠죠? 저거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뭐야? 특수화되어 있는 상태지만 맞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증명하는 방법은요. 유클리드하고 바스칼은 달리 했어요. 유클리드는 기하학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학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 있죠. 요 넓이 있죠.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다는 걸 증명을 해냈어요. 합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거나 요거 두 개 합한 것은 같은 것이야 라고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저게 370가지가 된다. 바스카라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림을 새로 만들었어요. 네 개를 이렇게 붙였어.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A에서 B를 뺀 모양이 되겠죠. 여기가. 그지? 한 변의 길이가. 그래서 여기 C니까 C의 제곱은 전체 넓이는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기 삼각형,
요건 뭐 2분의 1 AB겠죠. 밑변이 A, 높이가 B니까 2분의 1 AB 곱하기 4. 4개니까. 거기에다가 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해 본 거죠. A-B의 제곱. 저렇게 해도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367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죠. 증명을 한 게.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나왔을 때 증명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상당히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다음에 응용력을 길러준다. 뭐 응용력이야 뭐 그렇죠. 뭐 그 수학이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요즘에는 어디까지 쓰이나? 심리학까지도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나 경제를 할 사람들은 수학을 잘해야 되죠. 수학에 뭐랄까 가산점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정도야. 수학 점수가 높은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요. 대학교에서도. 그만큼 수학이 쓰인다는 얘기죠. 또 물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속 80km인데 2시간이면 몇 킬로 가나? 시속 80km인데 2시간이면 몇 킬로 가요? 160이죠. 그게 뭐야? S equal VT. 속력 곱하기 시간 했는 거죠. 그걸 또 응용하면은 걸린 시간은 뭘까? 양변을 0이 아닌 V, 속도로 나눠주면 되죠. T equal V분의 S. 수학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도.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겁니다. 응용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되면 응용력도 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일관성. 수학 잘 봐라. 똑같다. 매 단원이 똑같아. 맨 처음에 정이 나옵니다. 정이. 그죠?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뭐예요? 2차식 equal 0.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equal 0을 2차 방정식으로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equal 0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못 틀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봐라. A가 0이 되면 그건 2차식이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2차식이라는 얘기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하고 가로 열고 A는 0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야지. 그래야 2차식 이퀄 0이 되지 않니. 그렇게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원이 뭐야? 동그란 거예요.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그럼 되죠? 또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응? 그렇게 되면 구도 될 수 있죠. 공도 될 수 있죠. 선생님이 그 원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자취.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공부를 좀 덜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데서 다 걸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수학이 그래서 그런 거다. 알겠니?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 한 거야. 그냥 많은 문제만 풀려고 했던 거.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한 문제를 여러 각도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똑같아요. 어쩌면 책이 똑같지. 맨 처음에 정의가 나옵니다. 그죠? 정의. 아까 조금 2차 방정식에 정의 얘기했잖아. 근데 뭐가 나오니?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을 근 또는 해라고 해. 근데 그 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죠? 그 하나의 공식이죠. 근데 뭐야? 그거 증명하는 거 나오죠. 그치? 증명은 반드시 나와. 근데 우리 그걸 되게 생략을 해.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예제가 나와. 예제.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유제가 나와. 모든 단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단원을 공부하는 것만 잘 연구해 보면요. 수학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자신 있는 데를 먼저 해보라고 그렇게. 어떻게 정의 나오고 그 다음에 정리나 공식 나와. 그거 증명하는 거 나오고 예제, 유제. 조금 넘어가면 익힌 문제, 뭐 단원 종합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어 수학은. 그 다음에 또 개통성이 있죠. 개통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도 개통성이에요. 아까 보니까 뭐 나무 쌓기 놀이가 무너져가지고 합동과 닮으면 안 되고 합동과 닮으면 안 돼가지고 공간도형과 공간좌표가 안 된다 이렇듯이 또 이런 거죠. 수학 공부를 하는데 자연수가 먼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연수를 하는데 5개인데 5개를 다 먹었다? 자연수 속에는 없어. 그러니까 0이 들어가겠죠. 5만 원을 빌렸는데 7만 원을 갚았다? 모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음의 정수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점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게 개통성이야, 개통성. 그러니까 그 세 개를 합해서 뭐라 그래? 정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정수? 아니야.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3분의 4 이런 거, 그죠? 그럼 뭐야?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 그러다 보니까 2분의 4는 2야. 어머.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딱 떨어지죠. 그거를 정수라고 하고, 그걸 아닌 거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를 또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돼? 딱 떨어지는 게 있고 막 가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뭐야? 2 또는 5 분모에 2와 5 이외의 인수가 없으면 딱 떨어지죠. 다른 인수가 있으면 막 순환소수가 되죠.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게 개통성이라고, 점점 늘어나는 거.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복소수, 그죠? 쭉. 이런 개통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은. 그러니까 아래쪽 개통을 잘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 직관적인 통찰력, 그죠? 증권시장에 가면은요, 수학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계산만 잘해가지고 증권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감도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영감, 인스퍼레이션, 영감도 있어야 되고, 어떤 추측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인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직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해요. 수학을 공부하는 거죠. 간결성. 수학은 상당히 그럼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점 3개 찍고 말죠. 그죠? 그 다음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가서 AN까지 합 쭉 써도 돼요. 그래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하거나 SN. 이렇게 표현해버리죠. 그게 수학의 간결성이에요. 간편하게 표현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간편하게 표현해놓으면 자기가 풀어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뭐야? 기호가 공부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기호 많지 않아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그지? 그게 간결성이야. 많은 거를 갖다 저거 하는 거고. 코끼리를 그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되지. 창의적인 생각 아닌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코끼리를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는 게 잘게 써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돼요. 코끼리 무섭겠다, 그지? 근데 일반화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잖아. 뭐, 처음 항이 4다. 아까 4분음표. 그 다음에 뭐야, 2,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그랬어? A와는 4고, A의 n 플러스 1은 2분의 1 AN이다. 얼마나 간편하니? 또 일반화 시켜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게 이제 일반화의 어떤 그 능력이 생기는 거죠. 수학의 목적입니다. 결과를 예측한다. 확률과 통계 이론인데, 저기 가면 있죠. 그 미국의 월가에 가면은 거기는 그 투기 형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거기에 수학자들이 1000명 이상 있다. 1000명 이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산을 잘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 예측을 해요. 왜냐면 거기서 대박을 내야, 그죠? 엄청난 돈을 갖다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꼭 필요하다. 황금비 많이 들어봤죠? 황금비. 그 다음에 또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 어디서 많이 쓰이나? 나뭇가지 같은 데 보면은요, 어떻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생기고, 그 다음엔 위에까지는 3가지예요. 1 더하기 2인 3이 돼버린다고. 그 다음에는 2 더하기 3인 5가지가 나온다? 이게 뭐야? 어떤 그 신비야, 신비. 예, 이건 신이 만든 그런 신비라고 볼 수 있고, 그 일상생활에서 꽃잎 자체도요, 개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2개, 3개, 5개, 8개, 13개, 21개, 34개. 꼭 가다가 꼭 세어볼 수 있도록, 지금 밤이라서 못 세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고요. 황금비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지? 정말 아름다운 비입니다. 이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만든 건데, 이런 거죠. 저런 거, 그지? 저게 피타고라스 학파의 저거야. 그 마크야, 이게. 5대 8로 나눠주면요, 안에 또 똑같은 오각형이 또 생겨. 와, 신비야. 저게 황금비예요. 즉, 1대 1.618 정도 되는 거. 저런 것이 일상생활에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어요? 카드. 카드가 1대 1.618이에요. 상식이죠. 그 이제 황금비에서 나온 거야. 가장 아름다운. 또 우리가 소지하기 좋은 그런 그 옷을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이 수학 공부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물을 여기 12cm 높이인데 4cm만큼만 부었어. 근데 저거를 붓는데 5분이 걸렸어. 좀 가득 채우려면 몇 분이나 더 걸리겠는가? 예측할 수 있나요?
저거는 뭘 물어본 걸까? 저거 닮은 비가 뭐야? 닮은 비. 닮은 비는 길이의 비잖니. 나와 있는 게 지금 4하고 12가 나와 있잖아. 그럼 뭐야 닮은 비가? 1대 3이잖아. 4대 10이니까. 그럼 부피의 비는 뭐가 돼야 돼? 세제곱의 비잖아요. 1대 27이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 가득 부으려면 뭐가 돼야 돼? 27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27배? 그거 계산하는 거죠. 1대 27이야. 그러니까 요거까지 포함해서 가득 채우려면 27번을 이걸 부어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해? 5 곱하기 27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와. 135분이야. 근데 이미 5분 정도는 채웠죠, 지금. 나머지 필요한 것은 130분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문제를 해볼게요. 자, 저게 어느 정도 부어야 10cm인데 높이가 어느 정도 부어야 부피가 반이 될까? 어느 정도 부어야 부피가 반이 될까? 저게 반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반 정도야. 그럼 닮은 비가 뭐야? 1대 2잖아. 부피의 비는 뭐가 되니? 1대 8. 와,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반을 부어서 마셨어. 근데 8분의 1밖에 안 마신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부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한 8 정도 돼야 된다? 8? 그러니까 8, 10 이거를 세제곱의 비로 하면 거의 반 되는 거야. 알겠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반을 했더니 세제곱 했더니 125대 100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5%밖에 안 되는 거야. 반을 하는 것이. 그런데 8을 했어. 8. 8을 세제곱하고 10 세제곱하니까 512대 1000 나왔죠. 그럼 1000에 거의 반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거는 거의 5분의 4 정도 채워야 반을 먹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영화 속 수학. 명량. 그죠? 신에게 아직 12척이 남았사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그 영화에서도 망의 도수라는 게 나옵니다. 바다에서 섬을 바라보면서 그 거리를 측정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나와. 거기에 도훈도라는 수학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하객진이 뭔지 알죠? 배가 하나 딱 들어가서 쫙 손살같이 도망을 와. 그럼 쟤들이 쫙 따라온다? 그럼 여기 배가 있다가 쫙 이렇게 돼. 학의 날개. 다 쏘는 거야. 그래서 73척인데 59척을 잡아버렸대잖아. 죽여버렸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순신이 그 활을 쏴요. 활을 쏘는데 50발 중에 32발을 명중하게 돼. 저기서 우리 뭘 공부할 수 있겠니? 확률을 공부할 수 있지 않겠니? 그지? 왜?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뭐야?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라는 경우의 수잖아. 그지? 이제 그거거든요. 뭐 50발 중에 30이니까 50분의 32, 100분의 64, 0.64. 그죠? 확률을 공부할 수 있는 거다. 영화 속에서. 하나 더 보죠. 브루스 윌리스의 그 다이 하드 3인데 5갤런짜리하고 3갤런짜리 그 통이 이렇게 있어. 근데 4갤런을 만들면 돼. 이거 폭파 테러범인데 얘가 문제를 낸 거야. 형사한테. 브루스 윌리스한테. 그래서 저거를 맞추면 그 폭파하는 게 좀 늦어지는 거야.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통 2개가 있는데. 5갤런 2개? 5갤런 하나하고 3갤런 하나가 있어. 이렇게. 반으로? 반을 어떻게 나눠? 물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생각은 해보면 좋은데, 그지? 5갤런짜리, 일단 5갤런에서 1갤런만 없애면 되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5갤런짜리가 딱 있는데, 그걸 3갤런에 다 부어. 그럼 여기 2갤런이 남겠지. 그지? 2갤런 남아있다, 지금. 그 다음에 3갤런짜리를 버려.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렇죠. 2갤런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거죠. 남아있는 2갤런의 물을 3갤런짜리 물통에 넣어. 그치? 그 다음에 5갤런을 가득 채워서 3갤런에다가 살짝 보면 1갤런만 싹 없어지겠지. 그럼 4갤런이 남잖아. 이런 것들도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수학이에요. 그죠? 몇 번의 사고를 거쳐서 답을 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영화 속 수학. 선생님이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자, 대학교 1학년에서 현재 뭐 그냥 쭉쭉 갈게요.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선생님은 연극을 되게 좋아했어요. 연극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결국 연극은 못하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방송을 하게 돼. 예.
대학교 때는 선생님이 3학년 때 학생회장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당시에는 학도국도 아니라 뭐 물리대 대대장 막 이랬었어. 근데 학생회장이야 그게. 그것도 한번 해봤고 또 추억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선생님이 그 출연했던 젊었죠 이때는. 현재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여기는 선생님이 그 진행했던 대학 입시 가이드의 MC였어요. MC가 뭔지 알죠? 그때 함께했던 정현경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이제 애기 엄마가 됐죠? 애기 엄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가요. 대학 입시 가이드 혼자 했던 거고. 여기는 송지연 아나운서라고 아나요? 좀 오래된 아나운서이긴 한데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그 모의고사 평가 분석에 출연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TV 입학 사정관에서 이 손범수 아나운서죠. 손범수 아나운서고 출연했던 거예요. 뭐 이남열 장학관님이고 나하고 이 TV 입학 사정관에서 선생님이 그 상담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됐어요. 이건 선생님이 그 TBS 교통방송에서 그 기적의 TV 상담받고 TV 그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그 패널로도 했었고 그죠? 상담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도 했죠. 정현주 아나운서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젊죠. 김보빈 아나운서 하고도 좀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꼭 꿈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거든. 연극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연극은 못하고 방송했다 그랬잖아. 그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 삼성동 코엑스하고 그죠? 일산 킨텍스, 뭐 광명시민체육관 이런 데서 대형 입시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뭐 3천에서 한 5천 명 정도 오십니다. 그럼 선생님 설명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그 지역 설명회 나가서 밖으로 나가기 그 직전 바지는 오늘 바지하고 똑같은 바지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그 작년에 제주도 간 거죠. 제주 대기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죠? 설명회. 선생님이 쓴 책들이에요. 꿈을 접지 않고 선생님도 그랬어요. 꿈이 이제 아까 연극도 있지만 수학 선생님이 된 거니까 한번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번 돼보고 싶다. 또 아이들이 힘드니까 생각을 바꾸면 수학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책을 냈던 거고 여러 가지 저서들이 나와 있 저서는 아닌가? 뭐 하여튼 뭐 책들이 나와 있죠. 그죠?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자, 이제 연계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연계는 세 가지입니다. 수학은 그죠? 개념과 원리의 활용. 두 번째는 자료와 상황의 활용. 세 번째는 문항의 변형, 확대, 축소.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제 개념 원리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두 문제를 잘 비교해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고 요거는 이제 그 작년 대수능 문제입니다. 그죠? 형태가 어떻습니까? 고부의 도함수가 이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EX-3과 접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G'1이 뭐 2라는 얘기고 G1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그런 원리와 똑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데 좀 바꿨다고 해서 우리는 헤매는 거지. 두 번째는 자료와 상황의 활용이죠. 이건 어떨까요?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고 있죠.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되나? 시작점부터 여기 끝까지 그죠?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죠. 이것도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9x 플러스 3의 expectation을 물어보고 있죠. 저건 9배의 expectation x 플러스 3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보다 더 쉬워 문제는. 0서부터 2까지의 넓이를 물어본 거죠. 넓이.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뒤집어졌다고 해서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저게 자료와 상황을 활용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또 마찬가지야. 이거 연결 상태 그죠? 그래프 이거 행렬의 성분 뭐 1, 2, 3, 4, 5 정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면 돼? 1, 2, 3, 4, 5니까 전체 성분은 25개가 되겠죠. 네.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2다 그러면 1하고 2하고도 연결됐으니까 1. 2행 1열도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변수 세가지고 2배해서 25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림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는 얘기야. 자료와 상황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알겠니?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이죠. 보세요. 이게 수능 특강에서 나온 건데 이거 뭐야? 2, 4, 6에서 짝수항들을 모아놨지. 그지? 여기 물어보고 있는 거는 얘가 기호화돼서 그렇지 A1, A3, A5 이렇게 된 거지. 홀수항 모아놓은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야. 푸는 방법은 똑같아. 둘 다 등차 수열. 그죠? 푸는 방법도 똑같아. 이거는 오히려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물어봤어. 이거는 8항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초항과 공차 구해서 답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방법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 공부가 좀 덜 잘 되는 사람은 수능 특강을 여러 번 좀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거 더 많이 하지 말고. 수능 완성할 시간이 없어. 그럼 수능 특강이라도 몇 번 반복을 해. 반복을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다음은 이거 이제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서 집어넣을 때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요게 내신이야, 내신. 내신이 무척 좋아. 1, 2등급이야, 내가. 근데 모의고사가 안 나와. 모의고사 3등급이야. 이럴 때는 내신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했니?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빨리 합격을 해야 돼. 왜? 얘는 3등급이 모의고사라면 정시에서 경쟁력이 없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거꾸로 모의고사를 잘했는데 내신이 안 나왔어. 이러면 모의고사가 잘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 정시까지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수능 최저가 있는, 그죠?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4, 5등급, 여기도 4, 5등급이다. 그러면 적성검사 전형이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자료들을 선생님이 나중에 모아서 줄 테니까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죽입니다. 한 5년 동안 있죠. 저 대나무는 심어놓으면 싹이 안 터. 한 4년 돼가지고 승질 급한 사람도 갖다 파다 버려버린다. 근데 그동안에 이거는 뿌리를 막 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쫙 오자니, 그러면 60cm씩 자라. 하루에. 예. 그래서 한 7주 정도 자라가지고요. 한 몇십 메타가 되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현재 뭡니까? 모죽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적이 안 나온다 해서 주저앉지 말고 모죽이라는 생각을 하고, 언젠가 물이 뿌려지면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땡큐는 다 알죠? 위에는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얘기를 했고, 수학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